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89세 의사 이영숙입니다. 13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89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납니다. 주말엔 요가도 즐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약초,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신체 일부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자, 이제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3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 3가지 부위는 바로 발목, 그리고 손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3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 주름, 백발, 관절통을 나이 들면 불가피한 정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3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8세 김영희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20분간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천일염을 한 숟가락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의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76세 이미경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5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이영숙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0년간 고생하던 소화불량이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82세 박순자 할머니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그녀가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보습 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 사용하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 바디 로션이나 전용 풋 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님은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영숙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목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내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목이 단순히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부위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제가 5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목은 우리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통로입니다. 77세 정미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 넘게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죠. 이영숙 선생님,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제가 그녀의 목을 살펴보니 근육이 굳어 있었고 뭉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목의 움직임도 제한적이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목에는 뇌로 가는 주요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신경들이 척추를 통해 뇌와 연결됩니다. 목 근육이 뭉치면 이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잘못된 자세로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목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목이 뻣뻣하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줄어들고 이는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목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목을 감싸기.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목을 5분간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저는 50년간 매일 아침 이 방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수건을 적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키우기.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앞, 뒤, 좌우로 돌려보세요. 각 방향으로 10초씩 유지하면 됩니다. 또한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이 목의 유연성을 높이고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 목 마사지로 뭉친 근육 풀어주기. 손가락 끝으로 목 뒤와 어깨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뒷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 어깨와 목이 연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테니스 공을 벽에 대고 목과 어깨를 문질러 마사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뭉친 근육을 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베개 사용하기. 나이가 들면 목 근육이 약해지고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적절한 높이와 단단함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재질의 경추 지지용 베개를 권합니다. 이런 베개는 목을 자연스러운 시작, 컵으로 유지해 주어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7세 정미수 할머니는 이 4가지 관리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영숙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러움도 크게 줄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편하네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목 관리는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 개선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손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관절 건강과 신경 연결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작은 뼈와 관절, 인대와 힘줄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1세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관절염으로 단추를 잠그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영숙 선생님, 손이 이렇게 불편하니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손주에게 편지 한 장 쓸 수도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관절이 부어 있었고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손바닥의 근육도 약해져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손에는 약 30개의 뼈와 관절, 그리고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감각과 운동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의 경락이 심장, 폐, 소장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손의 미세순환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손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손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5분간 담그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주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의 뻣뻣함이 완화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물에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라고 권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스트레칭으로 관절 유연성 키우기.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구부렸다 해보세요. 그런 다음 손을 주먹 쥐었다 펴기를 10회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첫 일과로 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이 관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손가락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손바닥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반대쪽 엄지로 손바닥 중앙에서 시작해 가장자리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엄지 아래 도드라진 부분과 새끼손가락 아래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주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라고 봅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전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손 보습과 보호하기. 나이가 들면 손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 피부가 갈라지기 쉽습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또한 가사일이나 정원 가꾸기를 할 때는 장갑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 피부를 보호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줍니다. 81세 이정자 할머니는 이 4가지 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영숙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단추도 잠글 수 있고 젓가락질도 가능해요. 지난주에는 손주에게 5페이지 편지를 썼어요. 손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손 관리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넣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3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목, 손.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5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목 관리의 날, 금요일은 손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씻기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89세의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가락 스트레칭을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발 마사지를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목 스트레칭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손 스트레칭을 하고 TV 뉴스를 볼 때 목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발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세 최경희 할머니는 3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잠 못 자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영숙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3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목, 손. 이 3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89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요가를 하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